오늘은 PLAG라는 성분과 밀크시슬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을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밀크시슬 제품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지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국내 밀크시슬 제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밀크시슬 추출물의 지표 성분이 실리마린으로 일일 섭취량 기준 130mg이 함유되어 있어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실리마린의 최대 함량은 130mg으로 고정입니다. 한편 의약품으로서의 밀크시슬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대비 실리마린의 함량이 하루 196mg으로 높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불균형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품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밀크시슬 추출물의 지표 성분인 실리마린이 130m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밀크시슬 추출물 260mg에 함유량 5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품 성분란에 실리마린으로 130mg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밀크시슬 제품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밀크시슬 제품은 추출물의 함량이 아닌 실리마린의 함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밀크시슬 추출물 200mg에 50% 이렇게 써져 있다면 여기는 밀크시슬이 100mg 들어간 제품이 됩니다. 한편 비타민 B1 100mg과 비타민 B2 40mg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중요한 성분들이죠.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있지만 함량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B1과 B2만으로 보면 로피드사의 비타민 B군 함량 또한 만족할 만한데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현재 국내 일반 의약품과 비교해도 함량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편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또한 40mg으로 높은 함량 제공하고 있네요. 참고로 소변색을 노랗게 변하게 만드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드시면서 소변색이 변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몇몇 제품들에서는 비타민 B군을 정말 소량씩 넣고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제품들도 있으니 비타민 B군의 함량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함량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영상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특이하게 아연이 35mg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연의 일일 황한 섭취량을 보시면 성인 기준 35mg입니다. 이 제품은 일일 상한 섭취량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연의 중복과 과잉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연을 과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감기도 정말 길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다른 영양소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피드 제품은 아연의 함량이 충분한 만큼 들어가 있어서 중복해서 복용하게 되지는 않는지 다른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원료로 PLAG라는 성분이 100mg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스펙 중에서 PLAG라는 성분 때문에 로피드사의 리뷰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PLAG라는 성분, 생소하시겠지만 녹용에서 유래한 성분인데요. 녹용 안에 0.002% 밖에 존재하지 않은 성분인데요. 현재는 이 물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신약 개발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단일 성분입니다.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자료가 다수 존재합니다. 밀크시슬의 간 보호작용과 PLAG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PLAG 단일 성분만으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의미 없는 부원료를 넣는 제품들보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품의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드실 때에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루 2알 복용하시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알약은 한 통에 총 60캡슐 한 달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PTP 개별 포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통에 우르르 들어가 있는 형태보다
PTP 형태로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지 않고 통에 그대로 들어있을 경우에는 뚜껑을 열 때마다 산화가 진행되어 약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런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의 경우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알이 작네요. 평소 밀크 시슬 제품의 크기 때문에 목 넘김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루 2알 섭취하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밀크 시슬의 경우 몸 안에 들어가면 약 4시간 이후 혈중 농도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반감기도 6시간으로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보관하실 때 연질 캡슐의 경우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겨울철에는 크게 문제 없겠지만 연질 캡슐의 특성상 기름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서 높은 온도에서는 항상 산패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록피드 제품의 스펙에 대해 보셨으니 이제부터는 록피드 제품의 명확한 이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명확한 이점으로는 정말 좋은 품질의 밀크 시슬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탈리아 소재 생약 전문 기업인 인데나사의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100년 정도 생약만 연구하고 만든 업체로서 믿을만한 원료사인데요. 이제까지 함량과 성분들만 비교하셨다면 더 스마트한 소비자로서 원료사까지 챙겨가셔야 합니다. 한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흡수율인데요. 밀크 시슬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밀크 시슬 제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포소말 형태나 글라이코사이드 형태 등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는데요. 국내 제품에는 이런 제형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네요. 방금 말씀드린 인데나사에서도 실리마린의 흡수율을 높인 실리빈 파이토솜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제조 방법으로만 생산해야 한다는 점과 순도가 32%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리빈 파이토솜과 같은 좋은 제형의 원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국내 제품들을 생산할 때 실리빈 파이토솜과 같은 새로운 제형들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해 준다면 좋을 텐데 항상 실리마린 제품들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양날의 검처럼 존재하는 아연의 함량이 강점이자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로 아연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영양제의 부원료로 아연이 들어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성인 기준 아연의 하루 섭취량인 35mg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따로 제품을 섭취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연 제품을 따로 섭취하시거나 따로 드시는 영양제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아연 함량을 조절하며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린다면 만약 아무 영양제도 드시고 있지 않는 분들 중 지속적으로 음주나 피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아연 제품을 따로 섭취하시길 원하셨던 분들 또는 믿을만한 원료의 국내 제품을 찾으신다면 록피드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PLAG 단일 성분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만한 원료사의 순도 높은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복 섭취되는 영양소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B1, B2는 아직 상한 섭취량이 없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아연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존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어야 적당량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아래에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자료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의 성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건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르실 때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전문가처럼 아시는 그날까지 오약이 함께 하겠습니다.